자, 셧다운 종료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셧다운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60대 40으로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원이 지금 이제 소집이 안 돼서 이번 주 중에 하원이 소집이 돼서 이제 하원이 통과를 시킬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하원이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러면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CR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 정부가 돈을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 내년 1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이 정치인들은 의회 의원들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안을 확실하게 확정 지을 때까지 그 토론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멈추게 되니까 정부가 폐쇄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정부는 가동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임시 결의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번 주 중에 다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상원에서 공화당이 일부 민주당 이타표 덕분에 정부 셧다운을 끝낼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표결만 남겨준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한테 이 하원 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모두가 매우 큰 승리를 했다,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ESPN 방송, 스포츠 전문 채널이죠. ESPN 방송의 팻 메가피 쇼에 출연을 하는데요.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팻 메가피 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그 방송 화면을 보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부를 다시 열게 됨으로써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재협상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원이 곧 표결할 것이고 아마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서명해야 한다. 하원은 과반수만 넘어가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원에서 6석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의 다수당인 하원은 1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일 셧다운의 마침표가 찍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 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감옥, 깽단, 정신병원에서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1조 5천억 달러의 의료비를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이 메디케이드를 비롯해서 정부 보조 의료보험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 입국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특히 메디케이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저소득층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일단 미국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생명을 살려놓고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검사를 하고 치료를 제공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셜 워커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불체자고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소셜 워커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소셜워커들은 자선가들이 기부한 기부금이라든가 혹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치료비를 대신 병원 측에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연결해서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돈 한 푼 없어도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실질적으로는 아프면은 그냥 911이지 911 전화해가지고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검사 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는데 본인이 한테 낼 수 있는 돈은 없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래도 당신이 먹고 살다 보면 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달에 얼마 낼 수 있느냐? 그럼 나 한 달에 100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 달에 100불 낼 수 있다라고 써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소셜워커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불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날아오겠죠? 청구서가. 몇 달 내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갑자기 안 옵니다. 누군가가 내준 거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그게 이제 누군가가 내준 것이 자선사업가가 내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메꿔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뭐 몇만 달러 되는 돈을 한 달에 100불씩만 갚겠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청구서도 안 날라오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이 가장 비싼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 의료비가 엄청 비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도 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불법 치료자들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돈을 안 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파산하는 병원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총상 환자들을 많이 다루는 병원들이 특히 이런 파산 위험에 빨리 직면합니다. 총상 환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책임을 못 지는. 기성 언론들은 이 발언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말이야, 강도들, 뭡니까? 강도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깽단, 정신병원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준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1조 5천억 달러다. 의료비가.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1조 달러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은 메디케이드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정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기성 언론들이 이것을 가지고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좌파 언론들 번역 그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국인들을 의료 보조금 안 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바마 케어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은 불법 체류자들이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바마 케어라는 것 자체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디케이드 같이 일반 불법 체류자들도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 케어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케어는 불체자들한테 가는 혜택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체자가 혜택 보는 게 아닌데 오바마 케어 연장하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공화당이나 트럼프는 지금 거짓말로 그게 불체자들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 주장을 가로막고 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거짓말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교통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민주당 쪽에서 겉으로는 오바마 케어만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갖다 마이크 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메디컬 헬스케어 for everyon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스케어 for everyone. 이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말하는 내용, 단어를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healthcare for American citizen이 아니고요. healthcare for American도 아니고 healthcare for everyone이라는 말을 씁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거기에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혜택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오바마 케어가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2021년에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었죠. 팬데믹 기간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특별 조항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 추가 보조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추가 보조금을 원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더 연장시켜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 쪽의 주장입니다. 추가 보조금을 연장시켜달라.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그걸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추가 보조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인데
그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득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 그 추가 보조금 내용에 보면은 소득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이 원래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오바마 케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빈곤선이라는 게 있죠. 연방 빈곤선. 이 연방 빈곤선에서 400%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어가는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건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어차피 다 일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상한선을 없애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연장해달라.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그걸 연장해 주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된다. 연방정부가. 예전에 처음에 오바마 케어 만들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연방정부가 그만큼 돈을 쓸 이유가 없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건강보험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내용이 전혀 구체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의료보험 국민보험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공화당은 반대하고 민주당은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 더 많이 받고 싶은 건 다 누구나 다 인지상정 누구나 다 그런 마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조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쉬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딱 들으면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예.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는 이 셧다운 사태, 이것은 지난달 1일, 10월 1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요, 42일째, 오늘부로 42일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미국 정부가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고 있는 최장기간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모든 것이 다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오바마 케어 얘기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을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지금 때 아닌 낙태 찬반 논란이 지금 진통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오바마 케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2021년에 통과시켰던 추가 지원금을 그걸 계속할 것이냐, 연장시켜달라, 안 된다, 연장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American Using the ACA, ACA가 이제 Affordable Care Act 해가지고 오바마 케어를 ACA라고 하는데 이 ACA 법안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봐라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 코비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1,100만에서 1,200만 명이 보험 가입해 오바마 케어 가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400만 명이다. 2배가 됐죠, 2배가. 근데 만약에 이 2021년에 추가 보조금 했던 것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로 끝내버리면 내년에는 이 숫자가 다시 이 숫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들은. 언론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무보험자가 되는 사람이 1,000만 명 넘게 무보험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거냐. 여태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다가 이거 끊기면 난리 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추가 보조금이 생기면서 어떤 조항이 없어졌느냐? 이게 없어졌습니다. 상한선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빈곤선, 최저 빈곤선,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기준이면은 뭐 3만 불 이상 3만 불도 못 버는 사람들은 이제 저소득층, 빈곤층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데 이 최저 빈곤선의 4배. 그러니까 최저 빈곤선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메디케이드를 저소득층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최저 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본인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본인이 건강보험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가입하기에는 건강보험료가 비싸니까 이 미국의 보험사들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싸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오바마가 만들었던 게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저 빈곤선에서 400%까지, 4배까지 버는 사람들. 그러면은 3만 몇천 불 정도 기준인데,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3만 몇천 불입니다. 연수입이. 근데 그게 4배면은, 그러면은 뭐 한 13만 불 정도. 그러니까 연 13만 불 정도 버는 사람들까지는 뭐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충분히 돈 버니까 본인들 보험은 본인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정부 보조금 안 줄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였고요. 그래서 한 1,100에서 1,200만 명 정도가 보험을 가입을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에 추가 보조금이 만들어지면서 이 상한선이 없어진 겁니다. 소득 상한선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오바마 케어를 받으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좀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근데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건강보험 적당한 거를 해라. 그리고 다시 400%라는 상한선을 지금 다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400% 상한선 다시 도입하면은 그러면은 무보험자가 될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무보험자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연 13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왜 걱정을 하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건강보험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1년 연봉 10만 불이라고 해봤자 중산층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있습니다. 지금 평균으로 이야기하면 한 6만 5천에서 7만 불 사이, 한 6만 9천 불 정도가 지금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수준인데, 그거보다는 더 잘 버는 거 아니냐, 10만 불 이상 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20만 불이어도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좀 편차가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시골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연봉이 10만 불이다 그러면 뭐 충분히 먹고 살고 보험도 낼 수 있고 뭐 이런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저 뭐 대도시 지역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가가 워낙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던 대로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보험,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끊어지는 사람들은 어차피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 소득 수준을, 보조금을 끊겠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 질문이 나오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회피하고 계속해서 그냥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무보험자만 늘어나, 막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상원 공화당은 연말에 만료되는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서. 하지만 민주당이 건강보험 플랜에서 임신 중절 보장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동의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상한 400% 선을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상한 400% 선을 좀 더 위로 올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600%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것을 예전처럼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은 민주당 쪽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협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득 상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낙태 금지 조건을 강화해달라. 낙태하는 데에다가 연방정부 지원금을 마구 넣어줄 수는 없다. 물론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 근친상간이라든가 강간에 의해서 범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지우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 예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에서 낙태하는 데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야, 그거는 이미 연방법에 이미 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조건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연방 지원금은 안 들어가지만 주 정부의 지원금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현행법상. 예, 낙태 보조금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런데요. 일반 건강보험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건강보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별로 운영이 됩니다. 각 주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별로 회사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다르고 주정부마다 다 이 건강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이 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보험부 장관들이 주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별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고 연방정부에서 그 시스템에다가 펀드를 지원해주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연방정부가 주정부한테 돈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들을 달아서 줍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조건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조건을 달아서 주게 되고요. 주정부에서 그 조건을 오케이 하면 그 자금을 받아서 매칭 펀드를 주가 매칭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펀드를 시행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정부 입장에서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나 그 조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받을래요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메디케이드 혜택이나 메디케어 혜택 그리고 의료 보험 혜택들이 주마다 다 다릅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가 좀 더 활성화되어져 있고요. 지금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할 의지를 보여야지 뭐 혜택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존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서 타협의 일환으로 12월 중순에 보조금 연장에 대한 투표를 하겠다라고 민주당한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주 또는 기타 비연방 자금을 사용해서 낙태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을 주 정부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튠 상원의원은 그것이 우리가 협상할 내용이다. 어젯밤에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자체 법안 버전을 통과시키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튠 상원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하이드 보호 조항 없이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전혀 근접하지도 않은 이 협상안에 근접하지도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하이드 보호 조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뭐 낙태 금지와 관련된.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보조금을 연장하는 대가로 더 엄격한 낙태 제한에 동의할 것인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낙태 제한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거로 우리가 동의한다. 그런 제안을 튠 상원이 갖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협상도 해주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 샤힌 의원이요 NBC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그 문제 우리가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이미 연방정부의 의료금 지원이 낙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하이드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샤힌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인데 이 하이드 조항에는 주정부나 기타 다른 지원금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주정부에 대해서도 낙태 금지 이거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튠 상원의원의 의견이 민주당 쪽에서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 스티브 데인즈 상원의원, 마이크 리 상원의원 이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튠 상원의원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운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태 제한 없이는 어떠한 공화당원도 보조금 연장, 이 오바마 케어 추가된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을 거다. 찬성표 안 던질 거다 이거죠. 납세자들의 세금이 낙태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점은 다르지만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운즈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이 같은 입장이 2021년 팬데믹 중에 처음 통과돼서 이듬해 연장된 추가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기 위한 연막작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 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요.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표가 나오지 않는다. 낙태 찬성하는 게 민주당이니까 낙태 반대하는 게 공화당이고요. 그러니까 낙태 금지하자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누구도 찬성표를 던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협상에 들어가면 보조금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 소득 상한제와 무보험 플랜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상원의원들이 더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소득 상한제, 아까 말씀드렸던 400%까지라는 그 소득 상한제를 500%나 600%까지 올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협상 내용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10만 불 버는 사람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 한 15만 불 버는 사람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뭐 이렇게까지 이제 바꾸는 이러한 논의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무보험 플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 보험 프로그램들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주로 이제 병원이라든가 어떤 의사들 그룹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원래 이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 뭐였냐면 건강검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건강검진을 계속 받게 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조기에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조기에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더 큰 의료 지출을 줄일 수가 있고 조기에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바마 케어의 사실 핵심이었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없는 고소득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오바마 케어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 병원에서 이 정기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것도 좀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겁니다. 민간에서 이제 사설로 만드는 거죠. 병원이나 의사들이. 그것을 이제 무보험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지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병원이라는 거는 자기 동네에 있는 병원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병원이 그런 저렴한 예방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굳이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고 예방 프로그램만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청장년층은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받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서 무보험 플랜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강 검진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러다가 암세포가 발견이 돼서 수술을 받아야 되면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암이 걸린 사람이 갑자기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이거 낭패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일까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상원 의원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 상한제라든가 무보험 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보다 현실적이고 좀 바람직한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들이 좀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가입자 소득의 8.5%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는 겁니다. 400% 캡이 없어지면서 8.5%라는 항목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버는 돈의 8.5% 이상으로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조항들이 이제 없어져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된 겁니다.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2배, 3배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그거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상황이 이제 2배, 3배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처럼 다시 코로나 이전 상태로 그냥 오바마 케어를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보내겠다라고 추가 지원금만 없애는 거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2배, 3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적게는 6%, 많게는 한 20%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 의료보험 지원금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계산할 것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이제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겠죠. 그것이 발표가 되어야 그래야 보험회사들도 보험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실제로 고객들이 부담할 비용은 이렇게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시간이 걸리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보험 에이전트를 가서 만나서 상담 받으시는 것과는 다른 훨씬 낮아진 가격의 오바마 케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시간이 문제죠. 예. 12월 15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그래야 내년 1월부터
그 적용되는 보험을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거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왜 보험회사한테 주냐. 예. 그 돈을 차라리 그냥 국민들한테 줘라. 차라리 국민들한테 보험회사한테 주는 보조금을 국민들한테 그냥 주면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들까 말까. 물론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보험료는 올라가겠지만 하지만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할까 말까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험 가입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결정하면 그러면 그 지원금은 본인이 쓰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맞는 건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근데 정치적인 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보험회사들이 금융가에서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들과 민주당 정치인들 간의 유착이 상당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놓고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이제 이 금융가가 좌편향되어져 있는 정치인들하고 상당히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수입을 연방정부가 차단해버리겠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게 국민들 보험 건강보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찰로 국민들한테 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성급한 것 같고요.